거를 중요한 부분만 일단은 네. 이렇게 체크를 몇 해볼게요. 장이에요? 아니야 저기 아니 일단 실전 위주로 네. 실전이 중요하죠. 실전 위주로. 만 원이라 좀 벌어보자. 첫 번째로는 일단은 이번에 저기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였었냐면 이제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코로나가 있어서 기업은 빚을 진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코로나로 회사들이 망하면 안 되니까 부채 상환을 모든 부채 상환을 2020년도부터 2021년, 2022년 원래 4월 말까지였었는데 이거를 6월 말까지로 연장을 해줬어요. 올해요? 올해. 그래서 올해 말까지로 연장을 해줘서 지금은 2년 동안에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환경이죠. 왜냐면 기업은 대체적으로 대출을 많이 땡겨가지고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돈을 안 받는 거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부채 상환 비율. (1) 미만. 왜냐면은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업의 이익을 내서 빚을 냈을 때 딱 그 빚 정도 갚을 수 있는 게 1, 그렇게 100%인 거예요. 빚은 갚을 수 있다. 돈을 벌어서. 1 미만이라는 얘기는 기업이 돈을 벌어서 빚도 못 갚는 기업인데 이 이전에는 은행에서 이자랑 원금에 대해서 상환을 면책해 줬기 때문에 기업의 부채 상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 와중에서도 부채 상환 비율이 1이 안 되는 기업은 6월 말 이후에 만약에 은행에서 이제서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급격하게 그게 대차대조표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체크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자 주식의 가격은 PER 곱하기 EPS입니다. 예. EPS가 뭔지 아세요? EPS가 주당 순이익. 그래서 한 주의 가격이 그러니까 순이익을 기업이 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것을 주로 나누면 주당 순이익이 나오게 되고 이거 뭐예요? 어린 피가 뭐예요? 어닝 퍼 스탁이나 그럴 거예요. 주당 순이익. 어린 퍼 스타. 예, 그래서 저기 증권 플러스를 지금 한번 켜보시면요. 증권 플러스를 켜보시면은 이제 거기다 영어로 네이버 쳐주시고요. 네이버로 치시면은 네이버예요? 예, 그러니까 증권 플러스를 키시고 위에 종목 분석에 네이버를 치시고요. 예, 영어로 쳐야 돼요. 예, 영어로 쳐야 돼요. 영어로 치시고 증권 플러스를 넣으라고요? 예, 증권 플러스 여시고 그렇죠. 하고 그리고 종목에 이제 영어로 네이버를 치시고요. 영어를 쳐야 되나요? 영어로요. 증권 플러스. 그리고 종목 정보를 이거 영어로 치는데요? 이 아래 메뉴에 있거든요. 아래 메뉴에 종목 정보를 치시면요. EPS, 한번 가볼래요 그러면? BPS가 나오거든요. 자, 네이버에서 여기서 네이버에서 쭉 내리시면 종목 정보에서 분석에서 약간 분석? 잠깐만. 열어주세요. 개요. 잠깐만. 지금 어디 들어가? 잠깐만. 네이버. 그래서 다르지? 시세. 시세. 하고 이거 호가 어디 증권사 쓰세요? 땡큐. 종목 정보에서 어디로 가라고요? 종목 정보에서 분석? 네, 종목 정보를 누르시면은 네. 그 매출의 성장률 나오잖아요.
분석에 분석 안 들어가요? 이게 잠시만요. 잘못될 거 같아. 왜 다르지 나랑? 오, 왜? 똑같은데? 네이버. 아무튼 저기 이거 좀 이따가 해보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주당 순이익입니다. 주당 순이익으로 해서 EPS를 확인해도 이게 주식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은 종목 정보에 보면은 주당 순이익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서는 104,00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없는데요? 어디? 네, 좀 이따가 저기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PER은 사실 그냥 허수예요. 뭐 아무런 뭐 PER이 몇 배라는 법칙도 없고 그냥 EPS랑 주식의 가격의 차이를 PER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네이버가 PER이 3.1배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1배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네이버의 한 주가 104,400원의 주당 이익을 얻어요. 그런데 이거를 3년간 벌면은 이게 네이버의 주가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주가는 그럼 평균 가격인가요? 평균 가격이라는 게 아니라 현재 오늘의 주가는 네. 작년에 발표한 주당 순이익의 네. 3배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3배. PER은 3배. 주당 순이익 곱하기 지금 PER이 3.1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게 주가라는 얘기예요. 오늘의 주가가. 그러니까 이익과 주식의 관계가 3배가 차이가 난다라는 그냥 배수가 3배다. PER은. 그래서 어떤 기업이 만약에 PER이 1000배다. 바이오 기업이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년에 주당 회사에서 한 주당 1원을 벌어요. 1원을 벌었는데 그 PER이 1000배란 얘기는 이 주식의 가격은 원래 1원이어야 하는데 이 주식이 현재 1,000원인 거예요. 1,000원. 현재 주식, 현재 주가. 그리고 이건 EPS. 주당 순이익이 1원이에요. 1원이야. 그런데 주가가 1,000원이야. 그럼 PER이 1000배야. 이거는 현재 주가보다 1000배가 고평가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이버는 주당 순이익이 3.1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네이버가 3년 동안 돈을 벌면은 그거를 그대로 다 모았어요. 주당 순이익이니까 순이익을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을 3년간 모으면은 지금 상장돼 있는 모든 주식을 다 사서 상패가 가능한 거죠. 3배니까 순이익의 3배. 네이버는 PER이 3배. 그거는 순이익을 3년간 모으면은 지금에 있는 모든 주식을 다 사서 상패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뭐가 궁금하냐면은 상패를 함부로 시킬 수 있습니까가 궁금하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30조를 들여가지고 트위터를 상패를 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상패가 뭐예요? 상장 폐지. 그냥 폐지. 그거를 비공개 기업으로 만드는 거지. 내가 돈이 있으면은 모든 주주분들한테 돈을 주고 다 사서 그냥 기업 공개해서 내리는 거야. 시장에서. 트위터라는 주식이 시장이 공개되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이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그냥 돈을 다 주고 상패를 시키겠다. 상장 폐지를 시키겠다. 근데 왜 시키는 거예요? 그냥 두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상장된 기업은 이래저래 그러니까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주주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뭐 외부 감사도 둬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돈이 됐다 많아. 그러면은 다 귀찮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난 트위터가 사고 싶어. 얼마야? 30조. 오케이. 30조 내고 모든 의무를 그러니까 이거를 땡겨오는 거잖아요. 3배, 1000배를 미래 가치를 땡겨오잖아요. 그럼 미래 가치를 왜 땡기냐면은 현재 돈이 없으니까 땡겨오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많아. 돈이 필요 없어. 그럼 우리는 상장해 있을 필요가 없어. 왜냐면 트위터는 이미 유명하니까. 그래서 상장 폐지도 간간해요. 그러니까 돈이 좀 많이 들지. 그런데 네이버는 현재 3.1배라고 하면은 순이익의 3배 정도만 있으면은 시가 총액을 살 수가 있겠죠. 네이버가 마음을 먹으면 3년 동안 모아서. 그런데 그러니까 저평가라고 볼 수 있지. 3.1배니까. 근데 1000배나 뭐 2000배 이런 거는 돈은 잘 못 버는데 주가는 되게 높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기업이 1000년 동안 돈을 벌 거를 다 땡겨 온 게 시가총액이니까. 이거를 상장 폐지 시키려면 1000년 동안 장사를 해야 상장 폐지가 가능한데 네이버는 3.1년만 장사를 하면은 상장 폐지가 가능한 거다. 그래서 주식은 PER 곱하기 EPS가 주가다. 그럼 PR이 높을수록 좋은, 아니, 낮을수록 좋은. 낮을수록 잘 벌면서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근데 단점은 PER이 마이너스인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 주가는 양수죠. 네. 의무수인 주가는 없을 거 아니에요. 뭐 주가가 뭐 마이너스 2,000원입니다 이런 건 없잖아요. 무조건 플러스잖아. 그런데 EPS가 마이너스, 주당 순이익, 돈을 못 벌어. 그러면은 PER도 마이너스가 돼야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PER이 마이너스인 기업은 주당 순이익이 돈을 못 버는 기업이에요. 돈을 못 버는 기업은 원래는 3년간 돈을 못 벌고 5년간 돈을 못 벌면은 상장 폐지가 돼야 돼요. 돈을 버는 기업이 이제 올라와야 이제 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테슬라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이 무슨 법이냐면은 기업이 미래 성장 가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돈을 못 번다라고 해서 상장을 못 하게 되면은 기업이 계속적으로 그 유니콘 기업이나 그런 신생 기업들은 발전할 수가 없으니까 상장 특례 예외 조항을 둬서 테슬라처럼 걔는 그 회사도 처음에는 이제 계속 마이너스를 지다가 이제 나중에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슬라처럼 얘네는 예외를 좀 두자라고 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인 경우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한 분류는 상장 테슬라법 상장 특례 예외 조항에 해당이 되는 회사면은 괜찮은데 안 괜찮으면은 이제 의견 거절, 그러니까 감사, 그러니까 상폐 시즌이라는 게 있어요. 상장 폐지 시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트위터는 잦은 상폐고 돈이 있어서 우리는 남고 싶어 하는데 상장 폐지로 끌어내리는 시즌이 있어요. 마이너스를 내면은 그런 위험이 강해져. 그러면은 회사 주가가 영원이 되죠. 며칠 전에 에디슨 모터스가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있고 싶어 하는데 내려간 거죠. 그러면은 주주들은 거래를 못하죠. 영원이 되겠죠. 그런데 그 회사는 테슬라법에 적용을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냐면은 테슬라 에디슨도 전기차인데 왜 안 받았냐면은 이거는 직상장을 해야 되는데 심사를 받아야 되죠. 상장을 올라가려면 심사를 받아서 올라야 되는데 에디슨이 이제
나도 그거 좀 먹고 나왔었는데 그 저기 그 어떤 한 회사를 인수합병을 해가지고 상장을 한 케이스여가지고 이 에디슨 모터스는 테슬라법에 적용을 못 받아서 이번에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쉬는 시간에 부채 상환 비율을 체크를 해봐야 되고 내가 보유한 종목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안 벌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돈을 잘 벌었는데 그게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 안 됐다는 PER을 봐서 3.3배 보통 한 10배를 보통 잡거든요. 10배? 10배 미만이거나 아니면 동종 업계 기준 게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잡아요. PER을 바이오는 좀 많이 잡아요. 그래서 좀 PER이 좀 높다라고 하면은 좀 위험한 기업이야. PER이 높으면 돈을 땡겨왔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1원을 버는데 주가가 1,000원이면은 1000년치 돈을 벌 거를 땡겨온 거야, 이 회사는. 3.1배는 3년치 네이버가 3년 뒤에 망하겠어요? 안 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이거는 그냥 안전 마진인 거야. 3년 동안은 네이버가 갈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제 듣도 보다 못한 회사가 1000년을 갈 확률은 적겠지.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보통 10년, 20년 정도 있다가 거의 망하니까. 그 프로가 1이면은 1년 거를 땡겼다. 이 그렇지. 그러면 이 회사는 거의 탄탄하네. 돈은 잘 벌고 주가는 안정적인. 안정적이고 뭐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같아요? 뭐가요? 1인 1인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미래가 없어. 미래가 없어. 그냥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 근데 뭐 딱히 이렇게 돈 나올 때도 없어 보여. 뭐 그러면 옛날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 광공업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리츠 회사 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리츠는 고정된 월세를 받는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기업이 있어요. 근데 부동산 기업이 뭐 이걸 가지고 개발을 한다거나 뭘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임대료만 계속 받아. 그러면은 뭐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미래 예상성, 그러니까 1000배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가 얼마나 전도 유망한 기업이겠어요. 그런데 전도 유망하지 않아. 뭐 임대업이라든지 관공업이라든지 뭐 딱히 뭐가 없어. 이런 데들은 보통 퍼가 나죠. 그런데 뭐 만약에 전기차를 만들어 아니면 무슨 전기차가 아니라 무슨 또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요. 현재 돈은 못 벌어. 인건비로 돈이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미래는 밝아. 뭐 미래의 전기차의 시대가 오고 뭐 하늘로 뭐 택시가 날아다닌데 근데 지금 택시 하늘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회사는 돈을 못 벌 거 아니야. 전도 유망하지 않네. 그런데 전도 유망할 수도 있지. 그냥 어느 순간 하늘로 택시가 지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문제. 지금 저기 그 정권에서도 그런 것들을 어느 순간 뭐랄까 중점 사업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상장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허가 높겠죠.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 기업은 이제 연구원들 해가지고 연구 지출비로 돈이 많이 나가는데 아직 저기 그 신약은 안 발생했으니까 퍼가 높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PER 곱하기 EPS는 주가다.